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 컨텐츠 내용이 나의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선물의 흐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은 대체 그 추가 대응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 대체 물타기는 언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훌륭한 것은 물타기를 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물타기나 이 추가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진입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잘된 매매는 아닐 겁니다. 첫 진입을 하고 나서 손실이 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디서 추가를 할지 고민하게 돼요. 손절하는 매매가 아니라면 이제 추가 진입을 어디서 할지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러나 손실 나려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님들께서 물타기를 미리 생각하시진 않죠. 중장기로 보는 대응이라면 되도록 진입하기 전부터 추가 자리까지 생각한 후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 어느 자리에서 추가할지는 정하지 않더라도 나의 계좌 상황에 맞춰서 몇 계약을 할 건지는 정해둬야 해요. 최대 몇 계약 할 수 있고 얼마나 손실 나면 반대가 되는지는 항상 계산해 두십시오. 나의 단가에서 100틱 손실 날 때 추가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되돌리는 신호가 발생할 때 그때부터 추가 대응을 할지 노리면 됩니다. 내가 물타기 한다고 해서 시장이 꺾이진 않죠. 메이저들이 이젠 그만 간다고 표시를 해주고 차트에 그게 표시되기 시작할 때 그때 추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세가 바뀌는 거를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면 추가 대응 이후에 그 다음에 추가 손실이 나는 것을 더 막을 수 있습니다. 하방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골든 크로스를 기다리고 상방이 나올 때는 데드 크로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5분봉 차트로는 좀 늦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추세가 꺾일 때 골든 데드 크로스는 짧은 틱 차트로 찾으셔도 괜찮고요. 대신에 페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물렸느냐에 따라서 60틱 차트가 통할 때가 있고 30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해외 선물에서 300틱 이상 또는 국선에서 10포인트 이상의 손실이라면은 물타기 없이 빠져나오기 힘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확실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좀 긴 분봉이나 10분봉 이상 그리고 긴 틱 차트, 500틱 차트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좀 더 작은 틱수로 물렸을 때 추가 대응을 노리고 싶을 때는 망치나 영망치 같은 캔들을 찾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가를 갱신한 후에 나오는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 그리고 저가를 갱신한 후에 나오는 아랫골이 달린 양봉 캔들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을 말해줍니다. 다만 이거는 멈추었다가 다시 추가적인 추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각 선물에서 어느 정도 하루 전체 변동이 나왔을 때는 이런 망치나 영망치 캔들을 사용해서 대응해도 괜찮은데요. 아직 변동이 얼마 안 나온 상황에서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대응입니다. 저도 사실 이 추가 대응을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추가 대응을 하려고 볼 때는 긴가민가 해서 안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까 거기가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 하는 그런 경우. 그런데 어차피 시장의 그 최고 끝에서 대응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바뀌는 거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추가 대응을 한다고 하는 거는 늘어나는 계약수만큼 더 위험해진다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은 추가 없이 수익이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생 투자자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